만나면 좋은 친구 MBC. 쉴 새 없이 짐을 나르고 뭔가 굉장히 분주해 보이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두 눈을 즐겁게 해줄 멋진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목포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그 특별한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요즘 굉장히 핫하다는 그곳, 전남 목포를 찾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공연 10시간 전인데 벌써부터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준비물, 불꽃놀이 화약인데요. 화약 설치가 오래 걸리는 만큼 이른 시간 준비를 서두릅니다. 오늘 해상 W쇼 불꽃놀이 준비 때문에 모였습니다. 배에다가 이제 화약을 싣고 이제 저기 그 바다에 떠 있는 폰톤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오늘 저녁에 쓸 불꽃놀이를 작업할 계획입니다. 오늘 하루 사용하는 불꽃놀이 화약만 해도 무려 150kg. 와,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사실 불꽃놀이 외에도 두 눈을 사로잡는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고 있답니다. 작년부터 목포시에서 그 야간 관광 콘텐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과 다르게 뭐 바다 분수나 공연, 또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던 불꽃놀이까지 합해서 한 번에 콜라보된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컨셉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풍요왕구라는 컨셉을 위해서 지금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포 해상쇼는 바다 분수와 목포에 대한 스토리가 담긴 무대 공연, 그리고 화려한 불꽃놀이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공연이라고요. 관객들이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며 무려 6시간에 걸쳐 불꽃놀이 화약을 설치하는데요. 그냥 보기엔 화약 설치가 단순해 보여도 화약의 각도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꽃 연출을 할 때 단순하게 한쪽 방향으로 쏘거나 같은 패턴으로 쏘면 보시는 분들도 지루하고 저희도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뭐 각도나 순서 같은 거를 연출을 미리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선 화약 설치가 한창인 그 시각, 육지에선 음향 장비와 시스템 점검이 한창인데요. 축제 현장에 음악이 빠질 수 없죠. 네, 오늘 목포 해상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음향 테스트 체크를 먼저 한번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비 온 뒤라서 불꽃쇼 같은 경우는 연기가 조금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바람도 좀 불어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줘야 되는데 약간 습하거나 그러면 연기가 많이 안 빠져서 혹시나 우리 많은 시민분들이나 관광객분들이 또 불꽃을 잘 보지 못할까 그런 게 좀 많이 걱정이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공연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실시간 생중계 방송도 준비하는데요. 덕분에 목포까지 오지 못해도 환상적인 해상쇼를 관람할 수 있답니다. 유튜브 생중계랑 현장에 있는 영상 팀에 소스 뿌려줄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다 하고 행사 시작할 때 보면 이제 관객들 호응 듣고 함성 소리 들으면 싹 다 잊어집니다. 다행히 오전부터 내렸던 비가 그치고 광장에 관광객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관객들의 표정에 설렘과 기대가 가득해 보입니다. 그래도 목포로 오는 이유는 이런 어떤 좋은 공간, 왔을 때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공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또 이 분수쇼를 개인적으로 또 이게 좋아했고 오늘은 또 어떤가 하고 이제 토요일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황홀하고 행복하고 내 마음에 또 와닿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또 다른 쪽엔 애완동물 라쿤과 함께 해상쇼를 관람하러 온 관광객이 보이는데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아왔답니다.
나도 불꽃놀이 보고 싶다고. 여기 원래 토요일마다 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안 됐다가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딱 오늘 왔는데 애기랑 같이 왔거든요. 같이 산책도 할게 하고 왔어요. 완전 기대되는데요. 다른 것도 많아가지고 볼 게 많을 것 같아요. 점점 몰리는 인파에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을 시작하는 안전요원들. 3,000명 정도는 데크에 들어가고 뒤로는 한 10,000명 정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 계시고 저 행사 팀들도 있어서 큰 어려움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이기에 안전점검은 필수. 공연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점검을 계속하는데요. 관람객들에게 방역 수칙을 알리는 일도 잊지 않습니다. 마스크 올려주세요. 저희가 7시 7시가 안 되거든요.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최대한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는 착용시켜주고 있어요. 자리를 최대한 지금 넓게 앉으셨는데 최대한 많은 사람 앉을 수 있게끔 최대한 좀 자리를 정리해주고 있고요. 어느덧 해가 저물고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더더욱 몰려드는 인파들. 무대에선 오늘 공연하는 무용단이 공연 전 마지막 동선을 체크하는데요. 오늘 공연엔 목포 사막도를 주제로 한 이야기가 담겨 있답니다. 사막도 전설을 주제로 해서 이 퓨전 국악이랑 퓨전 무용이랑 전체적으로 연기랑 다 합쳐져서 총체적인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 관광객분들이나 우리 목포 시민들한테 마지막 공연 때 에너지 있게 좋은 작품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드디어 해상쇼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국내 최대 규모 목포의 자랑 바다 분수쇼로 그 문을 활짝 여는데요. 반짝반짝한 조명과 시원하게 뿜어지는 물줄기. 관객석의 분위기도 아주 후끈합니다. 그리고 목포 해상쇼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는데요. 점점 사라져가고 목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무대 공연이 어우러진다는 점이 바로 큰 특징이랍니다. 무용단의 공연으로 해상쇼가 더욱 풍성해지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려온 시간. 밤하늘을 화려하게 쏘놓은 불꽃의 향연이 이어집니다.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하며 공연이 마무리되는데요. 사막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스토리로 풀어주고 공연을 하니까 너무 심금도 울리고 너무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보는 내내 감동적이었어요. 불꽃놀이도 정말 좋았고요. 그 국악 공연도 엄청 재밌게 잘 봤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뭐 이런 공연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주 오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못 와본 지인들도 꼭 보라고 추천해주고 싶네요. 많은 분들 오셨는데 다행히 우선 사고 없이 잘 끝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전반기 때 했던 거 좀 많이 보완해가지고 하반기 때는 더더욱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눈과 귀를 확 사로잡는 환상적인 공연. 특별한 시간.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목포를 찾아보는 건 어떠세요? 형형색색 물든 목포의 밤바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실래요,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중구에서 중국집을 9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이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제가 중식을 입문하게 된 그 시작도 우리 사장님, 또 한편은 사부님이시죠. 우리 사부님 때문에 제가 중식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반갑습니다. 이왕관점의 사장 이왕입니다. 본인 사장님도 이왕이세요? 예, 이름이 이왕이고요. 중국 사람 아닙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가명 아니고? 예. 이 왕자가? 임금 왕자입니다. 전주이시입니다. 전주이시. 이름이 너무 센데. 어째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풍악! 풍악을 더 크게 올려라! 아무래도 이 중국집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예전부터 배달집이라는 건 좀 비위생적이다. 그리고 뭐 재료를 그냥 막 쓴다. 뭐 모르겠어요. 일부 이제 그런 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워낙 이제 오픈이 많이 되고 이제 오픈형 주방이 많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그 정직하게 오히려 홀에서 먹는 맛집보다 더 열심히 영혼을 갈아 넣어서 하시는 자영업 사장님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번 기회에 배달 맛집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이제 배달 맛집 소개로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찍으려 했거든요. 집에서 찍으려 했는데 저희 이제 사모님께서 집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오늘 여기는 이제 제 이제 삶의 터전인 제 가게에서 일단 제가 오늘 시켜 먹어 볼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집은 김치집입니다. 네. 어떤 특징이 있는 집이 자주 드시는 집이에요? 제가 이제 사실 제 별명이 김치 귀신이에요. 김치 귀신인데 그래서 김치를 저희 딸하고 저가 김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의 밥 먹을 때만 반 포기 한 포기씩 이렇게 막 김치를 먹으니까 집에서도 쉴 때는 뭐 다른 음식보다는 거의 김치찌개나 뭐 김치찜 이런 거를 자주 시켜 먹는데 지금 제가 아마 시킬 요 집이 아마 제가 가장 입맛에도 맞고 정말 맛있고 제가 시킬 이 집은요 다른 메뉴가 없이 오로지 김치찜만 하는 집입니다. 하는 집이고 보통 이제 고기 종류가 이제 목살이 있고 삼겹살이 있고 한데 저는 워낙 기름진 걸 좋아하니까 김치찜에 삼겹살을 넣어서 먹는 그 음식을 제가 한번 시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꽁꽁이도 사시네요. 충북 도원에서 온 국내산 김치입니다. 김치를 먹어보니까 일단은 고기가 저는 목살 같은 김치찜에는 보통 찜용이라 해가지고 좀 퍽퍽한 고기를 쓰거든요. 근데 이 집은 이제 삼겹살도 있어가지고 제가 삼겹살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기름기도 적당히 돌면서 맛있고 김치가 적당히 시큼합니다. 너무 시지도 않고 또 너무 안 시지도 않고 보통 이제 김치를 보면은 김치찜에 김치를 보면 이제 너무 쉬었을 때 그냥 이거는 뭐 처리할 게 없으니까 그냥 김치찜을 만들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 김치는 딱 이 김치찜만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적당히 시큼합니다. 요 김치찜 먹을 때 흰 쌀밥과 이 계란찜과 고기는 사회적 합의가 된 겁니다. 이거 무조건 같이 드셔야 돼요. 제가 한번 밥하고 한번 얹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비벼 먹어야 맛있어요. 자, 이렇게 비벼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는데 제가 더 하나 좀 더 맛있게 먹는 팁을 드리자면은 요 비빈 거를 고기와 김치라 전부 다 밥하고 요 조미김에 싸서 참기름에 살짝 찍어 드시면은 더 고소한 향이 퍼지면서 아주 맛있습니다.
그런 말 있죠. 모든 음식의 최고의 양념은 공복이다. 이건 제가 한 말이고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진짜 막 본다. 물 한 컵 먹고. 이 김치가 참 굉장히 맛있고 국내산 김치도 쓰고 해서 참 우리 한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소울푸드잖아요. 소울푸드인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국 음식 중에 파오차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어느 한 중국 네티즌이 한 말이 너네 한국 이 김치를 자기네 파오차이를 맞아요. 베껴서 이제 너네가 따라한 거 아니냐. 이 김치까지 가져가려고 하는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김치는 가져가지 마라. 자, 이제 제가 요 얼추 다 먹어가는데 이제 맛있는 음식도 이제 많이 먹으면 살짝 물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와사비가 있습니다. 뭐 또 고기에 와사비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리니까 요거를 김치와 고기에 싸서 와사비를 살짝 올려 먹으면은 코도 빵 뚫리고 아주 답답했던 마음도 빵 뚫릴 정도로 아주 맛있다. 제가 먹어볼게요. 정말 짜증나요. 그래. 이러다 탈랄라. 아주 답답했던 마음도 그냥 빵 뚫립니다. 아주 좋아요. 네, 만두를 가지고 왔습니다. 종류를 보면은 일단 교자만두, 김치만두, 새우만두, 튀김만두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집의 시그니처가 바로 이 튀김만두입니다. 굉장히 맛있는데 이게 먹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뜨겁거든요. 잘못하면 입천장 기면은 뭐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먼저 팁을 같이 놓고 구멍을 살짝 뚫어놓고 다른 거를 먹는 동안에 좀 식히겠습니다. 많이 드셨던 모양이에요. 아유, 많이 드셨죠. 자, 그럼 제가 교자만두를 한번 먹어볼게요. 간이 아주 딱 맞습니다. 이게 만두가 생각보다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만두 속아 보면 생고기, 간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간을 못 봐요. 간을 한 번에 딱 맞춰서 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요리인데 간이 아주 딱 돼 있고 아주 맛있습니다. 그럼 이제 평소에 만두를 좋아하시고 또 관심도 많으신 모양이에요. 네, 만두를 워낙 좋아하고 뭐 중국집하고 뭐 만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고 사실 제가 뭐 개발 중인 메뉴가 하나 있는데 짬뽕 군만두라고 제가 네네 이게 신메뉴를 한번 제가 한참 연구 중인데 짬뽕 만두 어떤 겁니까? 보니까 이 짬뽕 만두에서 짬뽕 맛이 나면은 좀 괜찮겠다. 좀 불맛도 좀 들어가고 일단 시중에는 그런 만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획기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연구 중입니다.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일단 뭐 짬뽕에 뭐 좀 해물이라든가 뭐 좀 약간 불맛을 좀 첨가한다든가 이런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뭐 한 30~40% 뭐 하고 일단 레시피화는 시켜놨는데 이제 더 연구가 좀 필요한 과정이죠. 실패도 많이 하시죠? 실패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했죠. 실패를 많이 일단 뭐 대표적인 걸 하자면은 마파두부 돈가스. 마파두부 중식하고 가장 유명한 음식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돈가스 소스보다는 그 마파두부를 얹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뭐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파를 일단 접었고. 자, 요게 바로 튀김만두거든요.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만두를 한번 쪄서 이제 기름에 튀긴 음식인데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맛있습니다. 맛있고 역시 시그니처 너무 맛이고요. 올드보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올드보이에서 보면은
군만두만 15년 먹었다잖아요. 진리도록 먹었다는데 이 정도 맛이라면 한 30년도 먹겠는데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배달 음식이라고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까 김치찜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도에서 직접 공수해온 국산 김치를 쓰고 이 만두집도 그렇습니다. 뭐 서비스로만 나오는 만두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수제로 모든 거를 만들어서 퀄리티 있게 만들기 때문에 배달 음식이라고 절대 대충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맛있는 음식 이런 거 시켜서 드셔보시면 아주 만족하시고 행복해하실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TV 앞에 10분, 소파에 2분 음식 좋습니다. 맛집 있습니다. 식혜 음식 좋습니다. 제사 음식 좋습니다. 산도 좋고 물도 좋은 여기는 제주도 제주 또또로또또또또또또또 제주 명절이나 제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음식, 바로 식혜 음식인데요. 한 차롱에 정성껏 담아내거나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달라지는 제주 식혜 음식, 한번 맛보실래요? 제주 시내 한 모던한 음식점. 이곳에서 식혜 음식을 만날 수 있다고요? 오늘 너무 특별한 곳을 와서 처음부터 우리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은 또 제주도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주 요리 연구가 김진경 선생님. 너무 이렇게 음식 예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특별히 모신 이유가 제주 음식이라고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약간 좀 난해한데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제주의 찐 음식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제주 향토 음식집도 있지만 이런 것도 이런 분위기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정갈한 플레이팅, 메밀묵과 떡, 그리고 소라와 돼지고기 꼬치. 하얀 상해떡과 돼지고기 볶음, 채소 샐러드가 어우러졌네요. 조금은 이색적인 조합, 식혜 음식의 맛있는 변신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맛을 봐야겠는데 음식 설명 좀 하고 좀 부탁드리고 제가 그다음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에 있는 거는 이거는 지금 미소 된장국. 아니에요, 미소 된장국 아니고요. 된장국 아니에요? 네, 저희 이제 명절상에 많이 올라갔던 감주예요. 감주. 네, 감주. 감주를 먹고 소주를 먹고 아닌 오지는 못하리라. 그 감주. 그럼 이거 술인데요. 네. 술의 역할로 올라갔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차조식혜라서 아이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식혜. 제주 명절이나 제사상에 올라갔던 전통 음료 감주. 아이들도 좋아하는 식혜인데요. 제주에서는 쌀이 아니라 차조밥을 넣어 은은한 단맛이 특징이랍니다. 차거나 따뜻하게 즐겼던 전통 음료였죠. 일식집 가서 된장국 먹는 느낌인데. 향은 달콤한 향이 안 나는데 달콤해요. 네, 이게 사실은 식혜인데요. 일반 저희가 밥으로 먹는 쌀밥이나 찹쌀을 식혜로 만들면 설탕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차조밥으로 식혜를 만들면요. 지금 이거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가요. 물엿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네, 그때 다 드셨네요. 굉장히. 다음은 고기. 내가 좋아하는 두루치기. 고사리 두루치기. 돼지고기 적을 하고 재단하고 남은 자투리 고기가 남잖아요. 같이 먹죠. 그 명절 끝나고 이걸 같이 볶아서 먹는 것도 별미인데 이 상해떡 반 갈라서 제사 때 명절 때 올렸던 거 올리고 김치 딱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올려서.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먹어봐야죠. 것 같아요. 네. 어머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담백한 고기 산적은 쏙쏙 빼먹어야 맛이죠.
감주나 전통주를 살짝 곁들여도 좋아요. 너무 잘 먹습니다. 여기 좀 분위기 있게 우와 우와 이렇게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제 식성은 어디 안 가나 봐요. 먹어볼게요. 이것도 저한테 적대. 응? 새콤달콤하니 너무 좋아. 이번에 찾아갈 곳은 제라한, 제대로 된 제주 전통의 식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안동의 헛제사밥처럼 지역에 오면 꼭 맛보게 되는 입소문 한 곳이죠. 이야, 그릇 봐. 이야. 이런 그릇만 봐도 식욕이 땡겨. 아. 제주 식계 음식에 빠질 수 없는 빙떡. 메밀 반죽을 얇게 붙여낸 뒤 양념한 무채를 넣어 돌돌 말아주는데요. 중독성 있는 담백함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기본 양념한 돼지고기 꼬치에 꽂아서 구워내는 산적. 제주에서는 젓갈이라고 하는데요. 별 양념이 없어도 벌써 맛있어 보이네요. 옥돔이 빠지면 섭하죠. 갱국인데요. 계절에 따라 호박잎국 등 다양하게 나온다고 해요. 정성껏 차려낸 제주 식객집 한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옥돔. 어우, 고소하고 짭짤하니 쫄깃쫄깃한 그 맛이 굉장히 매력 있는. 그리고 제주도 이 메밀 음식, 제주도 메밀 1위, 생산 1위 메밀 음식 중에 대표 주자 빙떡, 빙떡이라고 합니다. 뭐 제사에도 올라가고 뭐 간식으로도 먹고 요즘에는 뭐 카페 같은 데서도 이렇게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간식으로. 그리고 돼지고기 빠질 수 없어. 제주도 돼지고기 젓고지. 일단 빙떡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구수해. 간이 잘 돼 있어. 무나물이 이렇게 안에 딱 있는데 참기름 살짝 두른 그 팬에서 이렇게 지져진 이 메밀 전병이 굉장히 고소합니다. 이 빙떡은 이 위에 또 뭘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 제주도는 이렇게 삼색나물을 꼭 올리거든요. 제사상에 이렇게 탁 해서. 빙떡에 무엇을 올려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맛의 조합. 빙떡의 손란이라는 말처럼 빙떡과 옥돔은 최고의 조합이죠. 기름진 고기와는 말해 뭐하겠어요? 좌선생 식계 음식에 제대로 빠졌네요. 갱국으로 입가심 해가면서 담백한데 이상하게 끌리는 제주 식계 음식. 너무 맛있다. 앞에 나물들도 있고 반찬도 있으니까 제가 또 비빔밥 메뉴가 있더라고요. 비빔밥. 비벼야죠. 제사 끝난 다음에 싹 한 번에 먹는 그 맛. 사장님 비빔밥 좀 주세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 우리 또 비빔밥 들고 왔네. 아 우리 사장님 나하고 닮은 거 닮다. 그래요? 뿌이뿌이 해보자 뿌이뿌이. 자 비빔밥. 그렇지. 제사 끝나고 명절 끝나고 모든 음식이 다 끝나면 비벼야 돼.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어머니가 이걸 삼천원에 이렇게 정성껏 만든 이유가 있을 거야. 어머니만의 특별 비법으로 하나 또 만들어 주십시오. 자, 제사 때 남는 음식 채소도 있지만 또 그리고 드시다 남은 돼지고기 산작이라든가 요거를 잘게 썰어서 그 고기 비빔밥. 이걸 제주도 돼지고기를 이렇게 놔서 다져. 제가 좀 입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좀 잘라 드릴게요. 네, 빨리 잘라주세요. 네. 예. 어머나. 그렇지. 고기가 있어야지. 고기지. 비빔밥에는 고기가 좀 들어가야 씹는 맛도 있고 좋아요. 역시 우리 사장님 국식파네. 우리 사장님 맞아요. 우리 사장님. 여보. 아유. 자, 여러분. 제주도에 관광 오시면 뭐 갈치조림, 뭐 이거 좀 갈라고 많지만 제주도의 문화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제주도 식계 음식, 제사 음식 먹으러 속이 보러 오세요. 여러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의 향토 음식 먹으래 없어요. 많이 없어요. 제주의 자연과 문화가 빚은 식계 음식. 이름처럼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아름답게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정서가 녹아 있는데요. 제주 식계 음식 먹으러 혼자 없어요. 보름달 아래서 풍년을 축하하며 한 해의 풍성함을 나누는 민족 대명절 한가위. 평소에는 맛보기 힘든 음식까지 넉넉하게 준비하게 되는 추석인데요. 하지만 명절 후 어김없이 찾아오는 단골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처치곤란한 명절 음식. 냉장고에서 화석처럼 방치됐던 신세는 이제 안녕. 명절 음식의 화려한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쉽고 간단하지만 남은 명절 음식과 식재료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라도 추석만 지나면 선뜻 손이 가지 않는 명절 음식. 버리자니 아깝고 그냥 두자니 냉장고만 차지하는 명절 음식들,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요? 저희 명절 지나고 나면 음식들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이런 음식들 제가 처리하는 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고민을 해결해줄 주인공은 김기정 주부입니다. 저희 오늘은 명절 때 먹고 남아있던 이런 잡채랑 쓰고 남은 이런 야채들 같은 거 같이 넣으셔서 새로운 요리로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 요리, 아이들 간식으로도 정말 좋은 잡채 말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잡채는 딱딱하고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물을 조금 부어가지고 잡채를 부드럽게 만들어줘 볼게요. 살짝 익히다가 물 부어주셔서 같이 익히면 돼요. 냉동실에 보관한 잡채도 해동을 한 후 이 방법을 이용해 데워주면 바로 한 잡채의 맛을 낼 수 있답니다. 저희 잡채를 볶아봤는데요. 잡채가 식는 동안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양념장은 간장 2스푼, 그리고 고춧가루 반 스푼, 깨 조금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시면 완성됐어요. 잡채말이는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라이스페이퍼를 깔고 그 위에 깻잎을 먼저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터지지 않으니까요. 잡채말이가 더욱 맛있어지는 방법. 냉장고 속 남아있는 재료를 더해주면 좋고요. 깻잎의 앞부분을 밑바닥으로 향하게 하면 색감까지 살릴 수 있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잡채말이를 기름을 살짝 두르고 중약불에서 겉에 라이스페이퍼만 살짝 익힌다는 느낌으로 한번 구워볼게요. 월남쌈처럼 그냥 드셔도 되지만 기름에 살짝 구우면 바삭해지기 때문에 아이들도 더 좋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손에도 붙지 않고요. 한 번 손을 대면 멈출 수 없는 마성의 맛, 잡채말이 완성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할 거는 명절에 남은 전을 이용한 전찌개인데요. 좀 칼칼하게 깔끔하게 입을 씻어낼 수 있는 전찌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할 거는 저희가 전을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어서 물에 한번 데쳐보도록 할게요. 주의하실 점은 너무 오래 데치시면 이 튀김옷들이 다 일어나서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살짝만 데쳐주시면 됩니다. 육수는 저희 김치랑 생선전을 넣고 끓여볼 텐데요. 집에 준비되어 있는 육수 있으시면 사용하셔도 되지만 김치랑 동태전에서 육수가 우러나오기 때문에 굳이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의 느끼함을 잡는 핵심 요소, 김치를 넣어주시고요. 생선전과 물을 더해 자박하게 끓여주면 육수 완성. 네, 육수가 팔팔 끓고 있는데요. 여기에 손질해 놓은 야채랑 양념장을 먼저 넣어볼게요. 김치로 국물 맛을 냈기 때문에 양념장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칼칼한 맛을 더 원한다면 청양고추를 더해도 좋겠죠. 이렇게 팔팔 끓는 육수에 모든 재료 다 넣고 한 번 더 끓여준 다음에 데쳐놓은 전이랑 준비해둔 두부, 파 넣고 한 번 더 팔팔 더 끓여주시면 전찌개가 완성됩니다.
5분 정도 한 소끔 끓여주면 밥 한 그릇이 뚝딱 사라지는 칼칼한 전찌개. 보기만 해도 개운하죠? 이번에 만들어 볼 거는 나물을 넣은 김밥이에요. 저희가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나물들은 많이 남는데 사실 며칠만 지나도 쉬어서 못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버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김밥으로 한번 해볼게요. 김밥 싸는 거는 일반 김밥 싸는 거랑 똑같고 나물만 추가해서 하시면 되는 거라 집에서 편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무나물 같은 경우는 물기가 많아서 김이 눌러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전에 꼭 물기를 짜주셔야지 사용하실 때 조금 편하게 말 수 있어요. 고사리 같은 경우는 안에 넣으면 식감이나 향이 있어서 맛있게 즐기실 수 있고요. 남은 나물을 듬뿍 넣어서 흐트러지지 않게 잘 말아주는데요. 고소한 참기름을 고르게 발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면 완성입니다. 몸에 좋은 나물이 듬뿍 들어가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나물김밥 완성입니다. 나물 넣은 김밥 그리고 잡채말이 전 넣은 전찌개까지 완성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저희 추석 때 과일들도 선물 많이 들어오잖아요. 냉장고에 굉장히 자리 차지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좀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해서 먹는 방법, 그런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포도는 세척할 때 하나하나 다 떼서 세척을 할 텐데요. 여기 꼭지 부분이 없이 떼서 세척을 하고 두게 되면은 이쪽에서 곰팡이가 증식되면서 빨리 상하거든요. 그래서 꼭지를 웬만하면 지켜주시고 그대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밀가루를 이용해 볼 건데요. 살살 버무려주듯 문질러준 다음 10분 정도 담가두었다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제 물기를 잘 말려서 밀폐용기에 보관해주면 끝! 사과는 실온에 보관할 땐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좋고요. 냉장고에 보관할 땐 하나씩 랩이나 비닐로 싸서 보관하면 됩니다. 다음은 소고기 보관법인데요. 올리브 오일을 바른 다음 종이 호일을 깐 밀폐용기에 넣어주면 보다 오래 보관하실 수 있답니다. 저희가 추석이 지나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줄이고 맛있게 또 드시기도 하면서 추석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과일 같은 경우도 올해는 아니지만 먹는 동안에는 좀 신선하게 보관을 해서 육류도 그렇고 같이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명절에 너무 다들 수고했으니까 가족끼리 수고했다는 덕담 한마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이 지난 후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음식과 식재료들. 하지만 방법만 잘 안다면 좀 더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장보기도 무서운 요즘. 슬기로운 방법으로 가게 경제도 살리고 맛있는 한 끼도 차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용한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지내는 오늘의 주인공.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이 남자가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살이 10개월 차 도시에서 온 총각 김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촌에 살지만 아직 농사는 어설프고, 작은 시골에 살지만 이웃사촌은 전국구. 농촌과 도시를 이어주는 특별한 역할을 하기 위해 경주의 털을 잡은 도시총각 1인 크리에이터 김동영 씨를 소개합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경주시 산내면, 여느 농촌들처럼 젊은이들이 떠난 이 마을에 호기롭게 살러왔다는 도시총각. 귀농했지만 농사라고는 텃밭이 전부라는 약간은 수상한 김동영 씨에게 궁금한 게 많습니다. 2018년도에 국내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여행을 했던 방식이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 음식을 한번 공부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지역 음식을 맛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골 농가에 가서 일손을 도와드리고 집밥을 얻어먹으면 되겠다. 그러면 돈 없이도 여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작정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이 끝난 이후에 나는 농촌과 도시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 농촌에 직접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지방으로 내려오게 된 것 같습니다. 150여일간의 국내 배낭여행을 통해 전국 37곳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는 김동영 씨. 이보다 더 생생할 수 없는 농촌 생활 체험으로 그는 농촌의 숨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열에 한 9분 정도는 다 반대를 하시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 제 모습이 머리도 안 자르고 선크림도 발라도 계속 햇볕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엄청 까맸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워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많이 거절을 당했고, 그분들 중에서 이제 한두 분 정도가 그러면은 한번 와봐라. 와서 한번 얼굴이라도 보자. 해가지고 그때 좀 잘 설득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행을 했던 것 같고. 도시에서만 살아온 김동영 씨에게는 많이 낯설고 불편했을 농촌 생활. 그런데 대체 무엇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발길을 시골로 이끌었을까요? 가장 좋은 점은 일단 조용하다는 거. 저는 성향적으로 시끄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그냥 좀 지칠 때쯤 밖에 나와서 산도 둘러보고 벼 자라는 것도 보고 이러면서 힐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밤이나 이런 시간대에 들어오게 되는데 창문을 딱 열면은 별이 보여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시골에 살고 있다는 게 되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시골 농촌이나 어촌에 가서 일손이 필요한 곳에 일손을 도와드리고 지역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전국의 농어촌을 돌아다니며 구슬땀을 흘렸던 국내 배낭여행의 기록은 김동영 씨가 1인 크리에이터로서의 길을 걷게 된 시작점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너튜브를 예전에 그 국내 배낭여행 했을 때 그 영상을 기록을 하자라고 해서 그냥 기록용으로 영상을 올리다가 지금은 농가에 찾아가서 농부님들의 이야기를 좀 전해보자라고 해서 농부님들의 인터뷰를 주로 올리는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배낭여행 할 때 만났던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인터뷰 촬영을 했었고요. 네,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경주 내려와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농촌에 살러왔다는 도시총각 김동영 씨. 그가 짓는 진짜 농사는 바로 온라인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가 발견한 농촌의 희망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일이죠. 제가 너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농부님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서 농사를 지금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은 정보와 도움을 드리고자 라고 해서 만들게 되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귀농귀촌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한번 드려보자 라고 해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어떤 농사를 짓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실제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더라. 그리고 어떤 농사를 하는데 힘든 점, 그리고 장단점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농사 달인의 비법 전수부터 새내기 귀농 청년의 솔직담백한 경험담까지 알아두면 쓸데 많은 농촌의 찐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경주에 있는 딸기 농가를 한번 촬영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구독자가 500명이 안 되었을 때인데 조회수가 한 1000회 정도만 나와도 잘 나온 게 아닐까 했는데 그 영상이 처음에 20만 회, 지금은 130만 회까지 나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좀 채널도 성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저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도 그분에게 감사하고 해서 지금도 연락을 자주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농촌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길을 나선 김동영 씨.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네, 여기 경주에서 한라봉과 메론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 계신데 지금 이제 추석을 앞두고 메론 출하를 앞두고 있어서 메론 농가 촬영을 한번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어서 오세요. 지내셨죠? 네, 덥죠? 와, 너무 덥네요. 맞아요. 작업하고 계셨어요? 네, 아니 지금 보르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자랐는지 보고 이제 출하 생각해야 되니까. 와, 멜론 진짜 많이 자랐다. 주렁주렁 멜론이 익어가는 풍경이 아직은 좀 낯선데요. 멜론 농사의 모든 것 하나하나 배워가자고요. 멜론이 한 가지에 하나만 달려있네요. 네, 다 한 개씩. 네. 이 한 개당 금액은 어느 정도 판매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올해는 사실 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직 책정을 농사를 잘 모르는 도시총각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농사 정보를 공유할 뿐 아니라 정성껏 키운 농작물을 알리는 기회도 돼서 일석이조랍니다. 혼자서 저렇게 농부의 2세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제 도시에서 말 그대로 도시 총각이 이렇게 농촌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 제작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강의도 나가고 하는 거 보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촬영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집. 멜론 농장에서 찍어온 영상을 꼼꼼하게 모니터하는데요. 그의 시선으로 바라본 농촌의 희망. 그 희망의 씨앗을 가꾸기 위해 달려갈 도시총각의 내일이 궁금해집니다. 많이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일단 유명해져서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제가 살고 있는 이런 마을로 내려와서 함께 일하고 지금 이런 죽어가는 시골 마을을 되살리는 것이 좀 큰 목표입니다. 우리 농촌의 희망을 찾아서 경주에 터를 잡은 도시총각 김동영 씨가 일궈갈 멋진 꿈을 전국시대도 응원합니다.